자, 주먹. 이러면 곤란한데? 이걸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 자, 지금부터 나갈 것은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단원 개요를 좀 말해줄 필요가 있겠죠? 수투하고 똑같아요. 우와, 흰색이 설정되어 있다고? 수투 기억을 더듬어 봐. 내가 수투 때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원래 도함수의 활용만큼이나 큰 단원이었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교과과정 간소화로 자르고 버리고 줄이고 막 했어. 너무 오래 진행됐어, 그 과정이.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다.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 남아있는 내용은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 넓이? 부피? 사실은 넓이, 부피 같은 말. 넓이, 부피, 그리고 운동. 여기서 운동이라 하면 이제 수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미분의 맨 마지막 파트가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함수 활용의 맨 마지막 파트가 운동인데 그 단원의 이름은 속도와 가속도고요. 적분에서의 운동은 위치와 거리인데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이 관계인 거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질문을 하느냐 이쪽 방향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분과 적분이 갈리는 것뿐인데 원래는 단원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뉴턴에 대한 일종의 헌정 단원이라고 그랬지. 뉴턴이라는 사람이 미분을 만들었고 그 미분을 만든 것의 목적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미분과 적분은 한 몸인 거예요. 다만 수투하고 다른 점은 뭐냐? 수투에서는 뭐만 다루느냐? 선운동. 다시 말해 수직선상에서 좌우로 움직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는 선운동에 대해서 변수 하나, 시간 하나 이렇게 시간을 독립변수로 삼아서 시간 하나, 위치 변수 하나 이것만 가지고 다루는 게 수투였다면 명색이 미적인데 운동이 어떻게 선운동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1차원 선운동 당연히 하고요. 당연하고 평면 운동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판때기상에서 이렇게 휘거나 뭐 굴리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긴다. 사이클로이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원운동도 원래 포함인데 교과과정상에서는 원운동을 없애기로 했는데 가끔 문제가 나와요. 뭐 어쩔 수 삼각함수가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원리는 똑같으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되는 한 파트. 그 다음에 넓이랑 부피는 같은 말입니다. 잘게 쪼개서 다시 합치겠다는 거예요. 왜? 휘었으니까. 왜? 휘었으니까. 대상함수가 이제 초월함수까지 포함하여 세상 모든 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미적분에서는. 이 잘게 쪼개어 다시 더한다를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함수가 다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희한찬란한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넓이는 휘었겠지. 휘었어. 이 휜 애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넓이가 얼마야? 라고. 그때 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잘게 썰자. 잘게. 얼마나 잘게요? 얼마나 잘게 써냐면 여기 있는 이 곡선이 윗둥이 선분으로 보일 만큼 잘게.
한마디로 리미트 걸겠다는 얘기지. 예. 이게 선분으로 보일 만큼 잘게 썰면 이 수도 없이 많은 직사각형들이 되고 그 직사각형들을 다시 더하면 합쳐서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그대로 부피로 가져가 봐. 그대로 부피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반구가 나한테 하나 있는데 반구가 있는데 이 반구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물론 공식이 있지. 공식이 있지만 어쨌든 계산상에서 이 반구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게 써는 거예요. 잘게. 얼마나 잘게? 얼마나 잘게 써냐면 여기 있는 한 동강이 디스크라고 하면 니네한테 좀 말이 되려나? 디스크. CD. CD를 옆면을 이렇게 보면은 두께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두께가 있죠? 그리고 그거 도형상에서 무슨 도형이냐고 물어본다면 원기둥이 맞아요. CD도. CD 원기둥 맞잖아. 밑면적 있고 높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잘게 써냐면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은 원 사이즈로 보일 만큼 잘게 썬 다음에 하나의 조각 부피를 구해가지고 그 조각 부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촘촘히 다시 쌓아주면 피라미드 생각해봐요. 니네 저기 피라미드 멀리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 멀리서 보면 정사각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가까이 가서 요즘에 드론 촬영 많이 나오더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 어떻게 생겼냐? 계단이죠? 계단이에요. 한 1점 몇 메타, 2점 몇 메타 정도 되는 직사각형 블럭들을 쌓은 거야. 계단 형태로. 쌓았는데, 그게 하늘 멀리서 보면 그 블럭의 위아래가 그냥 선으로 보일 만큼 멀리 떨어지면 정사각뿔이 되는 것 뿐이죠. 정적분의 개념이란 건 원래 그런 거다. 잘게 쪼개 다시 더한다. 그러니까 넓이랑 부피는 방법론이 똑같고 다를 수가 없지. 다를 수가 없지. 그 3차원이니까 3차원, 2차원 그러면 사실은 1차원도 있겠다. 1차원이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그럼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 아이디어 그대로 생각해보면 잘게 쪼개서 다시 더하면 돼요. 잘게 쪼개서. 얼마나 잘게? 곡선이 선분이 돼 보일 만큼 잘게. 선분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이 이렇고, 수트 때는 좋았던 게 이제 이렇게 개념을 소개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유도 과정은 없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넓이가 최종 결론이 뭔데, 그렇게 잘게 쪼개 더한다는 수학적 개념이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부정적분 하여 b 넣고 a 넣고 둘이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수투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아주 큰 강이 있죠.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실제 얘의 정의가 얘가 아니라고 얘들아.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소개시킬 거예요. 그걸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마치려고 해요. 자, 이름하여 구분 구적법입니다. 구분 구적법. 바로 이 구분 구적법의 아이디어가 정적분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한자를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무슨 구자더라? 하여간 이게 나눌 분 쌓을 적이에요. 구는 뭐지? 구는 졸라 작게인가? 하여튼 분, 나눌 분, 쌓을 적, 미분할 때 그 분이 나눌 분이고 쪼갤 분이고 저거 적분할 때 그 적이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잘게 쪼개 쌓는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디어를 잘 들어봐요. 그리고 이거 당연하게도 잊어버리겠죠. 예, 당연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희가 반드시 지금 내가 말해주는 한 10여 분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10여 분간의 스토리를 아니야. 나는 말을 하느라고 10여 분인데 니네는 3분이면 돼. 3분 안에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연습해보세요. 집에 가서 꼭 연습해보세요. 알겠어요? 자, 어떤 거냐.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고 나는 A부터 시작하여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 해요. 넓이를. 근데 이제 너희가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거야, 내가. 잘 생각해봐요. 잘 따라와 봐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A부터 B 사이를, 여기를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 처음부터 무한등분이라고 그러면 시작부터 칼이 너무 짧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려고 N이라는 그냥 문자를 쓸 거예요. N등분. 자, 이제 질문. 여기를 N등분하면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릴 텐데 등분을 했으니까 요 한 칸의 사이즈가 얼마일까? 빨리 생각해봐. 한 칸의 사이즈가 얼마일까? 이걸 너희가 유도하려면 나랑 같이 흐름상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A부터 B 사이를 N등분 했어요. 그럼 N등분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N등분한 쪼가리들이 있겠지. 이 쪼가리들의 가로 한 칸의 길이가 얼마일까? 그렇죠. N분의 B-A입니다. 길이니까. 요 한 조각의 사이즈가, N분의 B-A라고요. B와 A 사이의 간격을 N등분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요게 한 칸, 첫 번째 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 여기서 질문. 이걸 X 좌표라고 했을 때 얘들아 0에서부터 A까지라고 하면 이 길이를 A라고 해도 되죠. 양수 쪽이라고 하면 그럼 여기 좌표가 A예요. 여기 좌표가 A. 자, 여기 좌표 뭘까? 요 첫 번째 칸의 오른쪽 끝 좌표가 뭘까요?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A 더하기 N분의 B-A. 가닥 잡았어? 두 번째 칸, 여기에 X 좌표. 뭐라고 하면 되죠?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 하면 돼요. 세 번째,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3.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나의 목적은 여기에 K번째 있는 조각의 조각 넓이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K번째 I. K번째 조각의 넓이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야. 그러려면 가로는 이미 나와 있어요. N분의 B-A라고. 그러니까 세로가 필요하죠. 이 세로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어떻게 구해야만 하냐면, 이 함수의 이름이 y는 fx니까 x에
제대로 된 숫자 x값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높이로 함수값으로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삼았냐면 오른쪽 끝점으로 삼았어. 여기에 있는 요 x좌표가 나와야만 그 x값을 함수에 넣어서 이 높이라는 애를 구할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f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고 f 대기하고 있고 여기다가 요 점에 x좌표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요 첫 번째 i의 x좌표가 얼마냐라고. 얼마였지? a 더하기 n분의 b-a. 두 번째 a 더하기 n분의 b-a 2. 두 개. n분의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3. 자, 이게 k번째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a k. 납득되죠?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a 더하기 n분의 b-a k. 지금 내가 말하는 스토리대로 흘러가야 돼. 그러려면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지금? 이 K번째 조각을 왜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시그마, 수열에서 배웠다. 어떤 항들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시그마를 돌렸어요.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돌렸어요. 일종의 공장에다 넣는 거지. 내가 다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러려면 전초전 과정이 뭐였냐면 요 중간에 있는 K번째 일반항을 K로 구하는 거였다고. K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그 K가 1일 때는 얘, 2일 때는 얘, n일 때는 얘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바로 여기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AK를. 그걸 내가 K번째 조각의 넓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아이디어에서 자, 이 조각 구할 수 있는 준비 다 했다. 직사각형인 이 조각은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되죠. 세로 곱하기 가로,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 그러니까 a 더하기 n분의 b-a k를 x로 집어넣은 함수 값. 그러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하면 가로. 그러면 요 파란색 조각 하나의 넓이. 근데 그 조각이 K는 1이라면 생각해봐. 1이라면 여기 1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높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n분의 b-a는 가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요 조각의 넓이가 됩니다. K에 2를 넣으면. K에 2를 넣으면 이 조각의 넓이가 되고요. 요 조각의 넓이가 되고 K에 3을 넣으면 요 조각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공장에다 대고 돌려주면 이게 도도도도도도 그렇게 더해 나가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이거를 조각 넓이라고 하고 조각 넓이의 시그마예요. 얘를 부르는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상적분 내지는 하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적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주 엄밀한 질문을 해보자. 지금 이 시그마의 합이 정말로 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 맞아? 맞아?
아니지. 말하자면 이렇게 휘어있는 애한테 n조각을 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지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만큼의 오차가 생겼죠. 오차. 근데 한번 봐봐요. 이게 4조각이니까 이런데 이걸 8조각을 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겠죠. 그리고 조각 넓이들을 다시 합쳐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만큼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채워져요. 어때요? 오차가 줄었죠. 이 양상이 중요한 건데 이걸 8조각이 아니라 16조각을 냈다고 하면 다시 자르면서 안에 있는 오차 부분이 계속 차 들어갑니다. 차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비례성이 성립하는 거지? 내가 이쪽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쪼개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쪼개는 행위를 방금 4등분, 8등분, 16등분, 32등분 했는데 언제까지 해요? 아니야 멈추지 마 라고 하면 쪼개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이 오차는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차는 0으로 수렴한다. 그 쪼개는 행위를 멈추지 말아라가 바로 이거예요. 리미트를 그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n을 무한대로 이거 n조각 내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n조각 냈는데 근데 n이 몇이에요? 라고 하는데 무한대 라고 하면 조각 내는 행위를 멈추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조각 내고 있어라. 그러면 결국 이 오차는 0을 향해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만큼의 무한급수죠. 무한급수. 왜냐면 이렇게 합치면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한급수죠. 무한급수를 왜 둘째 번째 단원에 배웠는지 아시겠어요? 수원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무한급수를 미적분의 둘째 단원에 배운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이게 무한급수고 조각 넓이의 무한급수 이 녀석이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분한 다음에 b 넣고 a 넣고 둘이 빼라가 아니고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계산법. 이 정적분의 계산법. 놀랍게도 이 녀석을 부정적분한 다음에 b를 넣고 a를 넣고 둘이 빼면 저거 넓이하고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계산으로 오는데 700년 걸렸다고. 이게 일치되는데 700년 걸렸다고. 왜냐면 이건 1000년 전부터 쓰고 있었던 방법이거든. 이제 한 3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 개념, 이 관점,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론을 계산법으로 얻어낸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정의랑 계산법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의 정의는 이거다. 더 엄밀하게 정의하면 더 엄밀하게 정의하면 아니 선생님 이거 왜 밑에서 차 올라가요? 위에서 깎여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은 분명히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있잖아. 왼쪽과 아래쪽, 낮은 쪽과 높은 쪽이 있잖아. 근데 직사각형 만들 건데 꼭 안쪽에서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오차를 위에서 만들어 놓고 0으로 수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적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적분이라고 그래. 어퍼 인테그랄, 로어 인테그랄이에요. 정적분의 정의는, 엄밀한 정의는, 진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상적분과 하적분의 수렴값이에요.
상적분과 하적분의 수렴값이에요. 근데 어차피 수렴이 한 값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를 중생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만 해줄게. 봐봐. 봐봐요. y는 x 3승이 있어. 0과 x는 2로 둘러싸인 이 곡선 아랫부분에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는 이런 말이에요. 자, k번째 조각을 만들자. 이제는 뭐 아까의 설명 다 들었으니까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할게요. 이게 k번째, 여기를 n등분해서 0에서 2 사이를 n등분해서 k번째 조각이 얘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의 가로는 얼마냐면 0과 2를 n등분한 것 중 하나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일 거예요. 그리고 세로는 얼마냐? 요게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x에다가 값 넣고 3승하면 되죠. 예? x에다 값 넣고 3승하면 되는 건데 예. 바로 요게 요 놈이 필요해요. 요 놈이 필요한데 0부터니까 첫 번째 조각이 n분의 2, 두 번째 조각이 n분의 2 곱하기 2, 세 번째 조각이 n분의 2 곱하기 3이라면 이 k번째 조각은 요 x의 자리가 n분의 2k일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이 x값 x 이퀄 n분의 2k를 여기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세제곱을 하면 그게 높이가 됩니다. 그럼 n번째 조각은 n분의 2k의 세제곱, 세로 곱하기 n분의 2 가로가 되죠. 세로 곱하기 가로. 이게 요 조각의 넓이. 이 조각의 넓이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이게 이제 러프한 전문 용어 상적분이 됩니다. 상적분. 이렇게요. 상적분이 됩니다. 이 상적분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구적법을 이용한다. 정적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분구적법을 이용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실제 시그마 계산에 들어가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배웠어. n의 3승이고 여기 n이 있으니까 n으로는 4차지. n 4승. 근데 시그마 변수가 k지. 그러면 n 4승은 시그마 바깥으로 나와도 되겠다. 그리고 2의 3승이야. 2의 3승 얼마예요? 2의 3승. 2의 3승 8이죠. 8 옆에 2 있죠. 얼마예요? 16이죠. 16도 상수배니까 밖으로 나와도 되겠다. 그럼 남아있는 시그마에 영향을 받는 시그마 변수는 누구지? K의 세제곱이죠. 우리 이거 공식 있잖아요. 뭐죠? 여기서 이제 빡 막히는 거야. 앞에 게 뭐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채연아 뭐야? 5. 아, K야? 잘 나가다가. N이죠. N. 그렇지. 오, 우리 채연이 공부했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앞에 n 4승분의 16. 지금 차수 맞춰지는 거 보여요? 여기 4차? 여기 4차. 요게 2차니까 제곱하면 4차. 그리고 그 앞에 리미트 걸려있죠. 리미트 걸려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4n 4승. 아래 차수와 개수는 이렇고요. 위의 차수와 개수는 16n 4승 더하기 블라블라블라죠. 관심 없고.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얼마라고? 답이 4. 이게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넓이가. 그런데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인간이 무슨 자연의 원리를 하나 깨달았냐면 그것이 그 4라는 아이가 이 식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3승 dx를 한 것과 같고 그 과정을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이 아랫줄 여기로 가지 말고 얘를 부정적분하여 0을 넣고 2를 넣고 둘이 빼라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4분의 2의 4승 16이 되면서 4가 되었다. 이 세상 빨라진 거죠.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시그마 이 공식이 니네들한테 있었으니까 갈 수 있었는데 이게 4승만 돼도 못 가요. 너희는 K 4승의 공식이 없잖아. 그리고 혹은 얘가 삼각함수 sin x가 됐다고 생각해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in x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미적분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단원에서 이제 어떤 측면을 배워야 되느냐 또는 알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봐요. 리미트 시그마 1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너 구분구조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쳐다보면서 어떤 함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구하려는 거구나의 의도를 안 다음 그 아이를 인테그랄로 변화시켜서 적분으로 계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려는 나는 대체품을 가지고 있어. 나는 대체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난 5만 종류의 나사와 볼트, 너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여기 수도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걔한테 가서 어느 나사가 터졌어요? 어느 나사가 빠졌어요가 알아야 내가 거기다 갖다 끼울 거 아닌가. 공부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식이 나왔어. 보니까 무한급수야. 이 무한급수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어떤 함수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려는 식이야. 그걸 알아먹은 다음 인테그랄로 바꿔야 계산이 되죠. 요걸 하려는 게 첫 단원입니다. 구분구조법을 이해하기. 아시겠어요? 참고로 말하면 얘는 지금 이 식 자체로는 얘들아 이 식 자체로는 어느 함수의 어느 구간을 적분하려는 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왠 줄 알아? 이게 높이고 이게 가로인데 가로는 n분의 1인데 세로를 가려고 하는 n은 n분의 2k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그 생각 다시 해봐요. x좌표를 구할 때 여기 있는 1 더하기는 틀림없이 그 넓이를 구하려는 첫 번째 지점이 1이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1 더하기로 갔겠지. 그럼 만약에 K에 1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단위를 어떻게 센 거야? 1 더하기 n분의 2로 한 거잖아요. 여기가 1 더하기 n분의 2로 한 거잖아요. 이 말인 즉슨 여기 지금 내가 구하려는 구간을 n조각 냈을 때 그 n조각 난 구간의 길이가 2였다는 소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우, 내 얘기를 지금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게 K에다 2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1 더하기 n분의 4란 말이에요. 이 x좌표가. 그럼 이 칸이 지금 몇 칸으로 뛰고 있니? n분의 2로 뛰고 있죠. 근데 이 옆에 곱해진 애 봐봐. 옆에 곱해진 애가 n분의 1이면 가로가 n분의 1이란 얘기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 한 조각이 n분의 2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다행히도 그 충족시키지 못한 요건이 상수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 안 돼. 거기 n분의 1이면 안 되는 거야. n분의 2여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그걸 가로의 의미로 세워주고 대신 없던 2를 만들었으니 앞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면 얘가 이 K번째 조각이 x좌표가 1 더하기 n분의 2K라는 말은 나한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1부터 간격이 2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간의 끝은 3이다. 이런 거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x좌표가 이게 x는이죠. x는 그 x좌표가 들어간 이 함수가 누구냐 하면 x의 3승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거 y는 x 3승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 x 자리에 넣었더니 저렇게 됐으니까. 따라서 그걸 다 알아챘다면 이 아이는 2분의 1배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 3승 d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라고. 다음 주까지 개념서로 할 거 많다. 할 거 많다. 부분적분법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 수업 나갔던 정적분 계산 바이블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올 때 바로 이 부분, 이 구분구적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오세요. 구분구적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오세요. 그걸 갖추려면 개념서 잘 읽고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이 시나리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정적분으로 전환시키는 요령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너희가 원리를 이해해오면 나는 요령을 가르치겠다고. 알겠어?